네, 4강 해설강의에서 확인학습 부분을 미처 다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대문학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관체는 당대 시가 사상 최초로 개인의 이름을 딴 궁정시풍으로 왕에게 바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현란한 수사기교와 정교한 음성적 규칙을 시에 도입하였다. 자, 이 말이 맞을지 틀릴지. 정답은 5입니다. 그래서 상관처는 개인적 영향력이 가장 큰 시인 중의 하나로서 그의 이름을 딴 상관체라는 시가 생겨났다 그랬죠. 그리고 이 상관체는 나중에 율시 확립에 영향을 주었고, 그런 율시나 근체시가 고체시와 다른 부분은 바로 시의 평칙, 음성적 규칙을 도입했다는 부분이다. 두 번째, 초당사걸은 왕발 양형 노절인 낙빈왕을 지칭하며 이들을 재량 때의 유미주의적 시풍을 반대하고 강건한 골기를 내세우며 낭만주의 시풍을 제창하였다. 정답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 낭만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 시풍을 제창하였다 라고 해야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다음 중 시의 품격이 다른 한 명은 A. 왕창영, B. 왕지한, C. 왕한, D. 왕유.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왕유가 되겠죠. 다 왕씨지만 나머지 셋은 변세시파이고요. 그 다음에 왕유만 산수자연시파였죠. 그 다음에 4번, 이백은 구런의 뒤를 이은 낭만주의 시인으로 주관적 경향이 강하고 호방표일한 품격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5. 낭만주의 시인, 호방표일, 주관적 성향 이런 것들이 이백을 묘사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두보의 시는 시대 상황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어진 작품이 많아서 치물비장한 품격을 지니는데 이는 한유의 엄정한 시작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율시를 주축으로 한 근체시의 형태를 완성시켰는데 이는 백거의 풍유시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X가 되겠죠. 한유의 엄정한 시작 태도에 영향을 준 것이 근체시의 그런 형태로 완성시킨 거고, 백거의 풍유시에 영향을 준 것이 시대 상황의 고민을 바탕으로 지어진 작품이 되겠죠. 이 두 개의 설명이 바뀌었다. 6번, 시문을 지을 때 작고를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는 일로 가도와 한유 사이의 일화에서 유래한 말을 두 글자로 쓰시오. 네, 정답은 자, 하나, 둘, 셋, 식구 중에서 토에이자를 써야 할지 치아올자를 써야 할지를 고민했던 데서 이제 어떤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절차탕마하면서 계속 다듬는 행위 자체를 토에이차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도와 한유는 둘 다 고음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인이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다음 중 백거이가 자신의 시를 분류한 4가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풍유시, B. 한적시, C. 신학부, D. 감상시, D. 잠율시. 정답은 C. 신학부가 되겠다. 백거이가 물론 신학부 운동을 제창을 하면서 시의 평의와 대중화, 어떤 공리적 작용을 주장하였지만 시의 분류는 이렇게 3가지로 하였다. 이 중에 잠율시만이 어떤 제재, 형식에 따른 분류이고 나머지 3가지는 소재에 따른 분류이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 풍유시의 가치를 가장 높이 인정하였다. 8번, 장계의 풍교 야박은 눈이 내린 강가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있는 풍경을 묘사한 선수시이다. 정답은 정답은 X. 눈이 내린이 되겠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다 유종원의 강설인 거죠. 그래서 짱슈에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장계의 풍교 야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 바람이 찬데 그 밤에 그 객선에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만국의 한 같은 것들을 노래하는 작품이었다. 9번, 차운이란 근체시에서 주로 사용된 방식으로 원래 시의 운을 빌려 시를 지어 화답하는 형식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X. 원래 시의 운을 빌어 화답하는 형식은 맞는데 근체시가 아니라 고체시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다.
10번 보통하에 1, 2성이라 하더라도 입성자는 측성에 해당하며 아구는 2, 4, 6, 8, 9의 마지막 글자를 하며 율시의 하명 경연은 항상 아분한다. 자, 정답은 자, 정답은 X. 하명 경연은 항상 아분이 아니라 대꾸를 해야 되는 거죠. 대우를 한다. 대꾸, 대우. 그래서 하명 경연은 중간에 이 3, 4, 5, 6, 9를 이야기를 한다. 11번 고문운동이란 변려문을 비판하고 고문을 제창한 문체혁신운동이자 육아를 숭상하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 문학의 효용론적 관점을 중시하며 산문을 제창한 정치운동이기도 하다. 자, 정답은 5가 되겠죠. 그래서 고문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연합문의 강화와 연계해서 봤을 때 어떤 문학의 정치를 위해 봉사하고 예속해야 한다라는 하위 개념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12번 온정규는 최초의 전문적인 사작가로 여성적인 정서를 다룬 경우가 많이 있으며 진하면서도 섬세하고 은유적인 언어의 구사가 돋보인다. 이 작품에서 온정균의 사 66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정답을 쓰시고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화간집. 그래서 온정교는 이런 화간파의 대표 사인이다. 자, 다음 중 탕현조의 임천사몽의 소재에 영향을 준 작품이 아닌 것을 골라라. A. 심기재의 침중기. B. 장방의 곽수옥전. D. 백한간의 이화전. D. 이공자의 남가태수전.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C가 되겠죠. 침중기는 나중에 한 단기로, 곽수옥조는 나중에 자차기로, 남가태수전은 나중에 남가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화전은 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 문제. 변문은 속강의 대본으로 산문과 운문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 훗날 문헌소설의 전신이 되었다. 자, 정답은? 네, 정답은 X. 문헌이 아니라 백화소설의 전신이 되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예. 자, 계속해서 현대문학 확인학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양실추는 항전 유관한 글은 모두 항전 8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항전 무관한 진실된 글을 창작할 것을 주장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X가 되겠죠. 항전 유관한 글도 제일 환영한다. 그러나 이게 항전 8구에 해당한다면 차라리 항전 무관한 진실된 글을 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논지가 좀 다르고. 두 번째. 모수는 풍자와 폭로 논쟁을 비관주의자의 저주이며 전쟁 참여를 위해 선동에 불리함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예, X가 되겠죠. 모수는 오히려 이러한 반대편의 주장에 반대했죠. 이거는 이제 모순과 대립되는 입장의 주장인 거고, 모수는 어떤 작가가 애정을 가지고 하는 풍자, 폭로 같은 것들은 필요하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3번. 민족형식 논쟁에서 민족형식의 중심 원천이 현실생활임을 천명한 인물은 A. 향연비, B. 가리롱, C. 호풍, D. 광마략. 네, 정답은 D. 광마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현대문학에서 4번. 호풍은 문학 창작상의 공식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였으며 작가가 강렬한 주관을 가지고 문학작품의 창작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네, 정답은 5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 교조주의 이런 것들 일종의 객관주의로서 묘사를 하고 이것을 지양, 반대하고 작가가 강렬한 주관을 가지고 어떤 라우바이싱의 실제 생활에 침투해서 그들을 감성적인 대상으로 다루면서 본인의 자아를 확장해 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5번. 무택동은 연합문에 강화해서 문학은 정치를 위해 종사해야 함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당송대 때의 문의제도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5가 되겠죠. 그래서 원쉐웨이 정치服务라고 하는 메시지는 원이 짜이다오라고 해서 문학은 도를 담는 수단이다 라고 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장안가는 6번 가난한 집의 딸이었던 여주인공 차오치차오가 장애를 가진 부잣집에 시집가면서 겪게 되는 심리의 왜곡 과정을 묘사한 장애령의 소설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X가 되겠죠. 장안가가 아니라 금쇠기 찐수오찌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7번 화웨이신성은 가상인물을 통해 공산당 정부의 유약함과 관료의 부패를 풍자폭로하였으며 이로 인해 풍자와 폭로 논쟁이 발발하였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X.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였다. 8번 웨이청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지식인 계층의 위선적, 병태적 면모를 사실감 있게 그렸다. 정답은 하나 둘 셋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특히 학자층의 그런 위선, 허위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신유리매사라고 하는 신유리매사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9번 스시동탕은 대표적인 경파소설로 북경의 한 집안이 사대의 생활을 중심으로 항일전쟁 시기 북평 가정들의 고난을 묘사하였다. 정답은 하나 둘 셋 X죠. 경파가 아니라 경미 베이징의 징웨이 샤오쇼지아라고 그랬죠. 노사는. 그리고 북평은 베이징의 옛 명칭이다. 10번 런취는 항일전쟁 전후에 중국 지식인들의 비극을 그린 것으로 그들의 정신상의 황폐화와 그들을 따라다니는 과거의 악령을 묘사하였다. 정답은 하나 둘 셋 5가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 리오차이 반화는 항일 근거지의 젊은 두 남녀가 민주정권의 도움으로 봉건적 전통과 혼인제도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연애를 통해 결혼의 성공한 이야기를 그린 조수리의 소설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X가 되겠죠. 리오차이 반화가 아니라 샤얼헤이제혼 소흑의 결혼이라고 하는 샤얼헤이제혼 이거의 소재가 되겠고 리오차이 반화는 토지개혁 운동을 그 모티브로 하고 있다. 11번 타오양저저의 쌍간허샹이라고 했을 때 글자 틀렸네요. 쌍간허샹은 악덕지주 제원고해를 몰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농촌 반봉건 토지제도의 투쟁을 예술적으로 재현하였다. 정답은 하나 둘 셋 5가 되겠다. 자, 아이칭의 따옌허워더 바우모는 작가가 옥중에서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의 부모였던 순박하고 성실한 농촌 여성을 찬미하고 애도한 작품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5였죠. 그래서 실제 시험은 옥중이 아니라 무덤 앞에서 썼다. 이거를 이제 오답 포인트로 이제 출제를 했었죠. 기출은. 여기까지 현대문학 핵심 정리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학개론. 어학개론은 은변 파트였죠. 1번 다음 중 밑줄 그은 부분의 성조값이 2, 1인 것은 A, B, C, D. 이건 읽으면 노출이 되니까.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B가 되겠죠. 링다오니까 링다오 3, 5가 되겠고요. 지혜인데 뒤에 있는 단어가 처음이니까 반삼성이 돼서 얘가 2, 1 20이니까 뒤에 사성이 오면은 마찬가지로 2성 3호 마이 뽐마이라고 해서 경성인데 앞에가 삼성이었기 때문에 이 경성의 음높이는 4도가 된다. 정답은 B. 다음 밑줄 그은 부분이 경성인 것은 A, B, C, D.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하나씩 볼게요. 天热的厉害 A가 되겠죠? 자, 이거와 厉害的诗 할 때 厉害 이때는 원래 성조. 다음에 我们正在와地道 할 때 원래 성조인데 他说的真地道 할 때 地道는 본토박이에요. 그래서 我这个地方有点疼 시도 경성이죠. 这个地方 근데 또 중앙정부의 어떤 대비되는 地方이라고 하는 때는 원래 성조. 古代的孙子
是一位军事理论家. 그래서 이거 인명일 때는 원래 성조인데 이게 경성일 때는 손자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A, C. 옌과 열, 까이와 까열은 얼화로 인해서 품사의 차이가 발생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X. 까이는 동사, 까이열은 명사이지만 옌과 열은 둘 다 명사이다. 눈, 구멍, 덮다, 뚜껑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자, 하와 중에 아의 도금과 한자 표기는? 자, 정답 하나, 둘, 셋. B. 그래서 하오 하면 아오지만 아오가 아니라 실제 발음은 아우라 그랬고 우 뒤에 오는 아는 와로 발음하고 이 와로 표기한다. 자, 여기까지 어학개론 봤고요. 자, 교과교육학 확인학습 보겠습니다. 1번. 네. 읽기 재료에서 자, 교과교육학 자, 확인학습 부분 읽기 재료 중에서 시간, 장소, 데이터 등 필요한 정보만을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한 읽기 방식은 A. 시도, B. 통도, C. 뢰도, D. 자도. 자, 정답은 D가 되겠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내는 거. 얘는 주요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한 거. 이거 두 개는 정밀하게 주요 줄거리 플러스 정보까지 파악을 하는 건데 시도에 비해서 통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3-4배 정도의 텍스트를 소화한다. 2번. 다음 중 읽기 전 단계의 활동이 아닌 것은 A. 핵심 단어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유추하게 한다. B.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보충 언어 재료의 읽기를 진행한다. C. 읽기의 전략을 말해보도록 한다. D. 제목이나 사파를 보고 글의 내용을 추측하게 한다. 정답은 B가 되겠죠. 유추, 추측 이런 게 들어가면 전 단계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읽기 전략, 목표 세우는 것도 전 단계 활동인데 보충 언어 자료, 이미 읽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충 자료까지 제시를 하는 것은 보통 읽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문장 보호는 她是一个美丽健康活泼的姑娘.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그美丽健康活泼자체가 세 개의 병렬된 지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뚠하오. 심표 중에 가장 짧은 뚠하오를 사용한다. 자, 4번. 요청사원을 쓸 때 맨 마지막에 의례적으로 즈즈 찍리를 덧붙여 존중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답은 O. 그래서 이 즈즈 자체를 실제 시험에서는 이 즈즈로 이제 오답 설계를 썼죠. 이게 맞는 표현이다. 5번. 정운 지시는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다는 의미고 시우 짜오링은 물건을 찾아가라는 의미이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5가 되겠죠. 결혼 배우자를 찾습니다 라는 거고요. 분실모를 찾아 수령해 가십시오 라는 거죠. 네. 자, 교과교육학 마쳤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법 부분 확인학습 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 客人来了에서 客人은 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주어이고 来客人了에서 客人은 불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O.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보가 주는 특정성, 불특정성이다. 그래서 客人来了 하면 내가 기다리던 그 손님이 왔다. 来客人了 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손님이 왔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밑줄 그은 목적어의 공통적인 어휘 유형을 적어라. A번. 他出园以后一直待在一起. 형은 목적이다 라는 거죠. 목적어의 공통의 어휘 유형은 목적이다. 그래서 양빙의 빙 그리고 삐 위의 위가 어떤 어휘 유형에 속하는가.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X. 목적이 아니라 원인이겠죠. 병이 나서 이것 때문에 쉬러 가다, 비가 와서 이것 때문에 장소를 피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3번. 다음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我昨天买的新的那本语法书不见了.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X. 我昨天买的주술구고요. 그 다음에 那本
质量, 위파, 명사성 수식구자 성질을 나타내는. 이때 신더는 형용사 수식구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质量보단 뒤에 가야 된다. 그래서 我昨天买的那本新的语法书不见了. 근데 我昨天买的 자체가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한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동사구 주술구는 质量의 뒤에 가야 되지만 이 경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다음 한국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어제 오전 회의는 1시간 만에 끝이 났다. A. 昨天上午的会议开完了1个小时. B. 昨天上午开会开了1个小时. 이거는 C를 제가 만들어야겠네요. 네. 昨天上午的会议昨天上午的会议 자, 1个小时就开完了 이렇게 된다면 정답은 C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昨天上午开会开了1个小时하면 1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이건 맞는 문자. 근데 昨天上午的会议开完了1个小时 자체가 비문이다. 이건 틀린 문장이고 요거 C가 정답이 되겠다. 네. 자,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마쳤습니다. 각 과목별로 5개 다 정답이신 분은 그 쿠폰에다가 표기하셔가지고 도장 받으세요. 고생하셨어요.